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불만제로 진행을 맡은 똑순이 박세람입니다.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정말 많으시죠?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험에 대한 해결책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보험 불만제로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세 분의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성빈 전문가입니다. 좋은 보험은 우리가 보험금이 필요할 때 보험금을 잘 주는 보험입니다. 오늘 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중요한 사항들을 쉽고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우원 전문가입니다. 오늘 보험 관련해서 좀 중요하지만 어렵고 헷갈릴 만한 내용들 좀 쉽게 잘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변테크라고 들어보셨나요? 변테크는 변액보험과 재테크의 합성어입니다. 사람들은 드릴을 사고 싶은 게 아니라 구멍을 뚫고 싶다라는 의미를 속담이 있는데요. 더 많이 원하는 건 수단보다 결과를 더 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험은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지만 좋은 위험관리 수단이지만 어떠한 결과를 받아갈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왕이면 제대로 코칭이 가능한 하며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좋은 결과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는 송신욱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본격적으로 보험 불만제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보험 불만 있습니다.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보험 불만제로의 박세람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까요? 바로 보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보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 나눠드린다는 생각에 저도 참 많이 설레는데요. 평일 오후 12시부터 1시간 동안 저와 함께하는 시간 잊지 않으셨죠? 그 시간만큼은 제가 유익하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조언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도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 보험 불만 있어요를 담당하게 된 유정환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준비하고 충분한 이해를 한 이후에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나 태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카페나 SNS 같은 곳에서 제안받는 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인식하고 계시다가 추후에 종종 문의를 하시는 고객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에게 맞는 태아보험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아보험은 출생 전에는 자녀를 임신한 산모의 위험을 대신하는 보험이 되고 출생 이후에는 그 자녀의 어린이 보험으로 지켜주는 보험으로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모를 먼저 중심적으로 보시고 이후에 자녀까지 총 두 가지를 고려하면서 가입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다들 실손의료비 보험, 일명 실비 다 알고 계시죠? 네, 실손보험이라 하면 우리가 직접 지불한 병원비의 상당 부분을 페이백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질환은 기존의 실손보험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아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임신, 출산과 관련된 실손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 출산과 관련된 보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모님께서 출산 이후에는 해당 관련된 보험료, 매달 비용은 이제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이 확인되는 즉시 1차 기형아 검사 이전에 바로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출생 이후 자녀를 위한 보험은 이제 자녀가 평생도록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과 그리고 매월 부모님이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로 구성이 될 텐데 적절한 사이에 그 관계성을 확인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고려하시는 것이 결국 비용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특징을 좀 가져왔습니다. 먼저 100세 만기 태아보험인데요. 먼저 납입 여력이 충분하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00세 만기 비갱신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100세 만기 비갱신 상품이라는 거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 정해진 납입만 하시면 자녀가 100세까지 쭉 보험 혜택만 받을 수 있게 설계된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20년 납입 기간이라고 한다면 태어나자마자 1세부터 20세까지만 보험료를 딱 납입하시면 되고 이후 100세까지 총 80년 동안은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셔도 보험회사가 보장을 해줍니다. 그에 따라서 월 보험료,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는 좀 다소 부담이 되실 수는 있긴 하겠으나 총 20년간 납입만 하면 모든 그 납입이 끝나기 때문에 총 내는 보험료 입장에서는 절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자녀가 출산 이후에는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떤 질병이 있어서 추가적인 보험 가입이 어렵게 되실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 태아보험 때 가입한 보험이 이 자녀의 마지막 보험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가치 있는 보험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입장에서는 보험이 납입이 완료된 자체로 부모님에게 이제 보험을 받기 때문에 든든한 보장 자산을 좀 물려받는 그런 증여의 효과도 가질 수 있겠고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보험을 준비할 때 보험료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납입 여력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은 30세 만기 상품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 금액, 보험 혜택 받는 금액은 가장 크게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되는 시기에 어차피 보험이 종료되기 때문에 새로 보험 가입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30세 만기 상품은 30세 이전에 보험금을 타간다는 계산하에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지급 확률이 30세 이전에 상당히 낮기 때문에 보험료가 되게 저렴하게 세팅되어지는데요. 만약 성인 이전에 자녀가 큰 질병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받는 문제가 생긴다면 사실 그동안 납입했던 비용이 매우 적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보장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으로 시청자분들이 선택하시게 될 건데 우리 가정에 맞는 우리 부모의 경제 환경에 맞는 태아보험을 고민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 좀 되게 분분합니다. 태아보험에 관련해서는. 근데 이제 저는 오늘 패널로 나와서 저의 생각을 하나를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시청자분들도 내가 생각하는 보험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정의를 좀 말씀드리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의료 비용이 발생했을 때 보험의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입원을 통해서 10,000원, 20,000원을 지급받던가 혹은 다쳐서 살짝 금이 가서 10만 원을 지급받던가 이런 자잘한 특약들을 많이 넣어서 조금씩 타먹는 보험도 되게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실손보험, 병원비를 페이백해주는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보험은 가장 최악의 리스크를 먼저 대비하고 그거를 통해서 절약된 매월의 비용들을 저축이나 투자 같은 자산 관리적 측면으로 좀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고민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보험료 자책 측면에서도 30년 납입 상품과 100세 만기 상품과 30세 만기 상품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장 리스크인 암 발생 사례를 좀 드려보면은 암은 정말 무시무시한 질병이죠. 하지만 가끔 들려오는 소문이 어린 자녀들의 백혈병이라든지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부모가 감당을 해야 될 것인데 정말 상당히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표를 보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진단금은 1억 원을 지급받기에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30세 이전에 진단을 받게 되면 확실히 부모 입장에서는 적은 보험료를 내고
1억 원의 보상을 받게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자녀는 30세 이후에는 보험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몇 개월 전에 무해지 상품이라는 것이 좀 사라지고 또 계속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태아보험의 상품적 메리트가 많이 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30세 만기 상품을 많이 좀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따라서 30세 만기로 완벽한 보장을 좀 세팅을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한 13만 원 정도의 갭이 날 텐데 이 여유 자금을 최근에 그 부동산이나 주식, 가상화폐 등 다양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미래의 자녀에게 충분하게 자산을 이전시키기 위해서 목돈과 증여세 마련 관련된 그런 플랜을 준비하시는 것이 어떨지 저는 한번 제안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일단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큰 리스크를 짊어졌을 때 가장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비어지는 부분, 한 13만 원 정도 커버되는 부분을 그 부모님의 보험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써서 좀 자녀를 지키는 것이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것들이 출생 이후 오로지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인 만큼 보험도 보험이지만 그 외적으로 장기 투자를 통해서 성인의 시기에 자녀의 증여 자산을 조금 확대하는 방안으로도 좀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렇게 안내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보험 불만 있습니다. 유정환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태아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태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출산 전에는 이 산모의 위험을 대신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출생 이후에는 어린이 보험으로 자녀를 지켜주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산모를 위해서 태아보험을 준비할 때는 이 임신이라든가 출산 관련해서 실손보험을 보장으로 잘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요즘은 100세 만기로 준비가 가능하고 30세 만기로 준비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하면 100세까지 튼튼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세 만기로 준비를 했을 때는 월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장 금액은 훨씬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30세 이후로는 다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맞게끔 우리 가정한테는 어떤 게 잘 맞을지 고민을 한 다음에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태아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보험 칭찬회로 돌아올게요. 네, 오늘의 보험 칭찬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치매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데 치매보험 하면은 아무래도 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에 대한 이슈가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우원 전문가님, 치매보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권우원 전문가입니다. 그 치매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질병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그 치매 보험을 활용해서 네. 그 치매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근데 치매 환자 수는 나날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나는 아닐 거야라는 생각은 사실 위험하고요. 네. 또 한 번 발병하면 특히 치매는 완치가 좀 어려운 질병이다 그쵸. 보니까 미리 예방에 힘써야 되는 게 사실 첫 번째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연간 치료비가 2천만 원 이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또 큰 질병이기 때문에 발병했을 경우를 대비한 경제적인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치매라는 질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치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사실은 정확히는 어떤 질환이라기보다 뇌가 좀 외상이나 뭐 질병 등으로 인해서 손상이 되어서 지능, 언어,
인지 능력, 학습 등의 좀 정신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복합적인 증세를 표현하는 게 치매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매라는 증세는 왜 나타나는 겁니까?에 대해서는 그 치매의 원인이 되는 질병은 다양한데요. 약 70여 가지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입니다. 네. 네, 먼저 알츠하이머병이 가장 흔하게 발병하는 치매의 원인으로 전체 치매 원인 중에서 7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혈관성 치매가 16.8%로 그 뒤를 잇는 치매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치매는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질병입니다. 완치가 되지 않고 또 기억을 잃어가는 병이기 때문에 이 치매에 대한 두려움은 높아도 아직까지 이 치매보험 준비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방송에 집중해 주셔서 이 치매보험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간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우리나라에 이 치매 걸리는 분들이 많을까요? 어떨까요?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치매 환자 수와 발병률에 네. 대한 자료를 보시면은요. 이미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에서 1명이 치매 환자로 아주 많고요. 또 이 비율은 점점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사실도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특징은 치매는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병률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네. 보여드리는 자료를 보시면은 특히 75세 이후부터 발병률이 좀 급격하게 높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그 특징은 남성보다 좀 여성의 발병률이 좀 크게 높다라는 점도 좀 특징인데요. 중앙치매센터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시면은 남성 치매 환자의 수보다 여성 치매 환자의 수가 약 2.5배 더 그렇군요.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께서 치매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타까운 현실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뭘까요, 전문가님?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은 치매는 못 고치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해버리시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은 치매는 어차피 못 고쳐라는 잘못된 네. 인식 때문에 상당수가 치료 시기를 좀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 치매는 조기 발병과 적극적인 치료가 매우 중요한 질병입니다. 그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시면은요, 지속된 그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비교해서 그 8년간 총 6,400만 원의 경제적인 비용이 절감이 됐고요. 네. 또 7,800만 원 정도의 시간적인 비용이 또 절약될 뿐만 아니라 5년 이후에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비율이 55% 정도나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치매도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에서 1명이 치매에 걸린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무려 2.5배 더 이 치매에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성분들은 이 치매에 있어서는 대비를 더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만약에 치매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좀 유의해야 되는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첫 번째 사례인데요. 네, A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여 치매가 보장되는 땡땡 건강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이후에 어머니가 경증 치매로 진단돼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가입한 보험은 중증 치매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네, 이 사례는 먼저 치매보험에 분명히 가입을 했고 또 경증 치매로 분명히 진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보험금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에 보험금을 청구를 하였지만 가입한 보험은 중증 치매만 보장이 되는 이제 보험이었어서 또 보험금을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된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치매 증세에 대해서 보장을 나는 받고자 한다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중증 치매뿐만 아니라 경증 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을 가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중증 치매라고 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나의 생활이 좀 어렵거나 좀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되거나 거의 모든 기억을 잃은 되게 위험한 좀 깊은 상태인데 사실 전체 치매 환자 중에서 그런 환자분들의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증 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내가 일반적인 치매가 발생하였더라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사례는 뭘까요, 전문가님? 네, 두 번째 사례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B는 보험 대리점에서 2개 보험회사의 치매 보장 상품을 권유받고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을 가입하려고 알아보니 보험 기간이 80세인 만기 상품이었습니다. 근데 치매는 80세 이후에 발병 확률이 높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나서 보험료가 다소 비싸더라도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한 케이스입니다. 보시면은 특히 치매보험 같은 경우가 그 보장 기간에 따라서 80세 만기인 치매보험 상품과 100세 만기인 치매보험 상품의 보험료 차이가 좀 크게 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렴하게 가입을 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 보험료가 다소 비싸더라도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사례이고,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치매는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발생할 위험이 크게 커지는 질병으로서 특히 80세 이후에 발병할 위험이 좀 커지기 때문에 80세 만기로 끝나버리는 치매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은 네. 그 이후가 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충분한 보장 기간을 두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마지막 사례도 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례만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C는 최근에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아들인 D는 C 명의로 가입된 건강보험이 치매도 보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래서 거동을 못하는 C를 대신해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으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자인 C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매우 난감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네, 왜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냐면요. 어쨌든 마지막 보험에 가입하고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 대신해서 아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금 청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된 케이스인데요. 치매보험은 특히 보장 내용의 특성상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좀 어려움을 겪는 곤란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 지정 대리인 청구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 말 그대로 내가 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대리인을 미리 사전에 지정해 둘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미리 활용해 두면은 치매 등으로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지정된 대리 청구인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요 제도를 활용하셔가지고 가족들 중에 한 사람으로 지정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게요. 이 보험금을 청구를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정 대리 청구인 제도를 활용해서 가족 중에 한 명으로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는 초기 때부터 경증 때부터 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다소 비싸더라도 100세까지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혹시 기존에 치매보험 준비하신 분들은 몇 세 만기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초기 때부터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지, 또 지정 대리 청구인 제도까지 내가 잘 설정을 했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치매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두 번째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간편보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흔히 유병자 보험이라고 불리는 간편보험, 아마 약 드시는 분들 그리고 예전에 병원 이력 있으신 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유병자 분들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박성빈 전문가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간편보험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병을 가지고 계신 유병자들을 위한 보험이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관심을 쏟고 계시는 것 같고요. 특히나 요즘 100세 시대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래 살아서 좋은 장점도 있지만 병을 가진 채로 오래 사는 이런 유병장수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게 어쩌면 좀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화면을 보게 되면은요. 65세 이상, 65세 이상의 장년층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체 10명 중에 9명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2개, 3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73%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장년층을 중심으로 유병자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문제가 아니라요. 이런 청년층에서도 이런 유병자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화면의 통계에서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30세 이상의 성인 남성 기준으로 봤을 때 고혈압이 4명 중 1명꼴로 앓고 있으시고요. 네. 고혈압뿐만이 아니라 고지혈증, 당뇨 같은 이런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비만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전체 10명 중에 4명꼴로 꽤나 많은 이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년층뿐만이 아니라 청년층에서도 이런 유병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진행자님께서도 좀 잘 아시겠지만은 네. 저희가 건강보험이라고 하면은 네. 좀 아프기 전까지는 그 건강보험의 필요성을 좀 많이 못 느끼는 네. 편인데 그쵸. 또 한번 아프고 나면은 보험 그때 찾죠. 되면, 네, 맞아요. 그때 되면은 건강보험을 좀 많이 찾고 이렇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도 문의가 많이 오시는 편인데 문제점은 보험회사에서는 일반 보험 같은 경우에는 유병자들을 조금 인수를 꺼려 한다는 점이 좀 문제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수를 하더라도 특정 부위를 담보하지 않거나 아니면 특정 질병을 보장하지 않는 부담보의 형태로 인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등의 조금 불리한 방법으로 인수를 하다 보니까 유병자분들이 보험 가입이 조금 어려우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이런 유병자들을 위해서 일반 보험보다 조금 간편한 턱을 좀 낮춘 보험들을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아프기 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보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아프고 나서 이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반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못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유병자 보험으로 이제는 준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젊은 분들, 나이 든 분들 이제는 뭐 유병장수 시대라고 불릴 만큼 많은 분들이 아프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오늘 꿀팁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 가입 문턱을 낮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이가 어느 정도 날까요? 네. 기존의 일반 보험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험 가입하기 전에는 계약 전에 알려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험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어떤 질병이나 치료, 이런 입원 수술 같은 것들도 고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3개월 이내에 혈압 강화제나 수면제 같은 것들을 복용을 했는지도 고지를 하게 되어 있고 1년 이내에 어떤 의사한테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받았는지도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 5년 이내에는 수술 입원한 게 있는지 그리고 5년 이내 중대 질병에 걸렸는지 등 고지할 사항들이 세세하고 좀 굉장히 많은 편에 있어서 보험 가입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요. 대신에 간편보험은 이렇게 알려야 할 사항들을 많이 간소화시켰습니다. 네. 대표적인 간편보험이 325 상품인데요. 네. 이 325 상품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325 5가지만 좀 해당하게 되면은 보험을 인수를 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수술이 필요하다, 뭐 입원이 필요하다, 아니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의사 소견을 받았는지 또는 2년 이내에 수술이나 입원한 경력이 있는지 그리고 5년 이내에 암 같은 것에 진단을 받고 입원 수술했는지 요 3가지 요건만 충족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보험 가입이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고혈압을 통해서 혈압 강화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지 사항에 적어야 되기 때문에 고지를 하게 되면은 보험 가입이 조금 어렵거나 아니면은 보험료가 할증되는 형식으로 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간편보험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여드렸던 325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수월하게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이 조건이 간소화되어서 가입을 예전에 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제는 가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325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간편 보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325 보험 말고도 다른 보험들도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325 외에도요. 네. 다른 더 간편한 보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2,
3, 1 이런 보험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듯이 5, 한 가지 조건만 충족을 하게 되는 간편보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조건들이 간소화되는 간편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조건이 조금 간편해질수록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비싸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조건이 적은 보험이라고 해서 좋은 보험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관련된 전문가에게 문의를 주셔서 나의 지금 과거 치료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재 만성질환이 있는지 등을 확인을 하셔서 가장 효과적으로 보험료와 어떤 인수 조건을 맞춰서 보험 가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 들어보니까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335, 325, 31. 3위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준비하시기보다는 본인한테 어떤 보험이 잘 맞을지 나한테 가장 최적화된 이 유병자 보험이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전문가님 여기서 궁금한 점이 어쨌든 간편 보험이고 유병자 보험이니까 혹시 일반 보험보다 이 보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비슷할까요? 네, 말씀하셨던 부분을 많이 문의를 해주시는데요. 네. 주요한 것들은 조금 어느 정도 보장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암 관련된 것,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주요 진단비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입원이나 수술 같은 특약들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좀 인기를 얻고 있는 표적 항암 치료 같은 특약들도 간편보험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보험과 주요한 부분들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신에 간편보험은 대부분 갱신의 형태로 보험이 조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편보험 중에서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의 형태의 간편보험들을 잘 찾아서 비교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간편보험들에 대한 특징들을 잘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일반 보험의 인수에 있어서도 각각의 보험회사가 다른 인수 기준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과거에 치료력이 있어도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도 어떤 보험회사에서 인수 조건에서 맞아서 일반 보험으로의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의적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심사 기간이 간편보다는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는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간편보험보다는 일반 보험이 훨씬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같은 보장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훨씬 더 낮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처음에 보장이 비슷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은 세세한 부분에 들어갔을 때는 일반 보험이 조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와 조금 대화를 통해서 지금 상황에서 일반 보험이 가입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지 그게 불가능하다면은 간편보험 중에서도 어떠한 조건들을 맞춘 간편보험이 나한테 가장 유리한지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문가 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유병자 보험을 바로 준비하기보다는 일단 일반 보험으로 준비가 가능한지 이 부분을 먼저 짚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치료력이 있고 또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도 일반 보험으로 준비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먼저 체크하시고요. 그래도 보험 가입이 어렵다. 그러면은 눈을 돌려서 이제 그때 유병자 보험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도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 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변액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액보험은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헷갈리고 내용이 많이 어려운데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번 주제로는 변액보험인데요. 네. 최근 노후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관심 또한 크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 같은 경우엔 보험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많이 어색하면서 느껴졌지만 요즘 젊은 투자자분들께는 굉장히 현명해지면서 비과세 혜택을 또한 다양한 매력이 있는 변액보험에 대한 관심이 많이 두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양한 매력이 있는 변액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적인 소득을 가진 월급으로만 살아남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느낄 뿐더러 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점점 더 크게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영업자 등 모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제가 이 변액보험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변액보험이란 변익이라는 표현한 한자로는 풀어서 설명해드리면 변할 변자의 금액 금자로 금액이 변한다는 보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적립금이 다양한 펀드로 운용이 되어서 수령하는 보험금이나 환급금이 정해지지 않고 변하는 보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액이 네. 아닌 그와 반대로 정액보험의 같은 경우엔 보험금이나 환급금이 변하지 않고 정해져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변액보험에 대한 개념부터 짚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최근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이 젊은 투자자분들이 현명해지면서 비과세 혜택까지 있는 이 변액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오늘 방송에 집중해 보시면서 꿀팁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전문가님, 변액보험 종류부터 알아볼게요. 네, 변액보험 종류 같은 경우에 보장성 보험인 변액종신보험과 저축성 보험인 변액연금보험이 있습니다. 변액종신보험 같은 경우엔 네. 사망했을 때 받는 사망보험금이 주된 보장 내용의 상품입니다. 근데 최근에 만났던 분들 중에는 사망보험금이 주된 보장 내용인 종신보험을 왜 변액으로 가입해서 투자를 했냐라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해진 금액의 사망보험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변액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률로 사망보험금의 크기를 키워 떨어지는 실제 가치를 지켜낼 수 있고 만약 수익률이 좋지 않더라도 최저 사망보험금 제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 세상에서 가장 큰 의미를 담긴 보석 같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모를 나의 사망 후에 남겨질 소중한 가족들이 더 많이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한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변액연금보험 같은 경우엔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 자산을 준비하기 위한 상품인데요. 연금 자산을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의 종류도 있지만 저는 변액연금만큼 좋은 상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펀드의 수익률에 따라 수령하는 연금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익률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연금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펀드를 어떻게 선택하면서 그 변경해야 될 시점들을 잘 고려할 수 있는 전문가분을 조언을 듣고 나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어쨌든 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변액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관리를 정말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펀드의 수익률이 좋으면은 그만큼 나한테도 좀 좋게 다가오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장성과 저축성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좀 기능이라든가 특징들도 다양하지 않을까요? 네, 저 위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먼저 변액보험의 추가 납입 기능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액보험은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일정한 사업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은 펀드에 투입되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비를 줄일수록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유리합니다.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추가 납입 제도인데요. 많은 변액보험의 기본 보험료의 1배에서 2배 정도의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추가 납입을 활용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은 보험료 납입에 대한 사업비가 매우 낮아 환급률이 빠르게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한 변액보험의 추가 납입 한도를 확인하시고 추가 납입 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변액보험에 가입하시면 사업비라는 비용이 발생되는데 너무나도 당연히 사업비는 좋은 상품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 보험료의 100%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한 변액보험에 매월 30만 원을 투자하고 싶다면 기본 보험료를 15만 원만 설정을 하고 나머지 15만 원은 추가 납입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자료를 보시면 펀드 수익률이 연 3%에 동일하다고 가정했었을 때 추가 납입을 하지 않은 변액보험과 추가 납입을 활용한 변액보험의 환급률 차이가 꽤 크게 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은행 예금에 있는 1억과 변액연금보험에 있는
1억은 단순히 보여지는 금액의 크기는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 같은 크기는 가치는 똑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변액보험에 있는 1억은 기본적인 보장 내용이 있다는 점에도 좋지만 복리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수익률이 같더라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금액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펀드 변경 기능에 대해서 서로 잘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상황에 혹은 많은 이슈들에 관심을 가지고 체크하면서 변액보험의 최고 기능 중 하나인 펀드 변경 기능을 활용을 한다면 최고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고 적절한 리밸런싱으로 위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첫 번째로는 추가 납입 기능을 적절히 잘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펀드 변경 기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기능을 잘 활용한다면 최고의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변액보험 관련해서 이 기능들은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이 변액보험에서 좀 투자할 수 있는 좋은 펀드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을까요? 어떨까요? 네, 변액보험에는 기본적으로 주식, 채권, 대안자산 등 다양한 자산 투자에 하는 펀드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여드리는 자료는 M사의 MVP 펀드의 종류입니다. 네. 투자 성향과 목표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의 투자 비중을 선택할 수가 있고 변액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변액 적합성 검사를 하셔야 하는데 이를 통해 본인의 투자 성향을 체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유형의 펀드를 선택하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채권의 비중을 많이 높이면 되는 거고 공격적인 투자의 방식을 원한다면 주식의 비중을 높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의 성향에 맞게끔 대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내가 공격적인 성향인지 아니면 안정적인 성향인지 이 부분을 체크하신 다음에 선택을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변액보험에 대해서도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보험 전망대로 돌아올게요. 네, 보험 전망대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전문가분들이 실제로 도와드렸던 상담 사례를 통해서 이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우원 전문가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민이 있으셨을까요? 네, 먼저 변액보험의 그 비과세 혜택 관련해서 이제 고민이 있으신 분이었는데요. 네. 변액보험의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헷갈리기가 좀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게끔 오늘 차근차근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먼저 그 비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달 얼마씩 꾸준히 보험료를 납입하는 형태가 아니라 목돈을 한 번에 납입하는 일시납 계약 형태를 말하는데요. 먼저 내용 보시면은 일단은 계약자 한 명당 합계액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까지가 비과세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의 계약 기간이 되어야지만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고, 그 다음으로는 최초 납입일로부터 10년이 되기 전에 확정형으로 연금을 수령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요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시면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 뒤에 보시면 이제 10년의 계약 기간이 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계약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중간에 계약자가 변경이 되었을 때, 그리고 보장성 보험에서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이 되었을 때, 그리고 기본 보험료가 1배 이상 초과 증액되었었을 때, 이런 경우에는 계약 기간 10년이 다시 처음부터 계산이 되니까 이 점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기타 내용들 보시면은 그 한도는 계약 단위로 판단을 하는데요. 이 표현은 제가 뒤에 사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한도를 계산할 때 추가 납입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납입 포함을 해서 1억 한도를 판단을 하고요. 유의하셔야 될 거는 중도 인출은 포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이만큼 뺐으니까 다시 이만큼 더 넣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제가 10년 이전에 확정형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속형이나 종신형으로 연금을 수령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제가 사례를 가지고 조금 더 이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먼저 7천만 원의 A 계약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5천만 원의 B 계약을 추가로 가입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 7천만 원의 A 계약을 가입하고 나서 이제 남은 비과세 잔여 한도는 3천만 원이 되는데요. 이 이후에 이 비과세 잔여 한도를 넘어서는 5천만 원의 크기의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비계약은 전체가 다 과세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비과세 한도는 계약 단위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한 계약 안에서 3천만 원은 비과세가 되고 2천만 원은 과세가 되고 이렇게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계약 전체가 과세가 되는 경우입니다. 다음 사례는 비슷한 사례인데요. 이 경우는 7천만 원의 A 계약을 한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5천만 원의 계약을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3천만 원, 2천만 원 금액을 나눠서 추가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맨 처음에 가입한 7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 계약에서는 그 3천만 원의 계약의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2천만 원의 추가 계약, 저 C 계약 하나만 이제 과세가 적용이 된다라는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월 적립식 보험입니다. 월 적립식 보험인데 이 경우에는 납입 기간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납입을 하셔야지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매달 납입하는 그 기본 보험료가 균등해야 됩니다. 너무 들쑥날쑥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기본 보험료를 좀 미리 내는 선납 기능을 활용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선납을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6개월 이내로만 선납을 하셔야 되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비월 적립식이랑 동일하게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한도 금액은 월별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 월별 보험료 150만 원에도 추가 납입은 포함으로 계산이 되고요.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보험이나 또 생존을 사유로 지급하는 보험금이나 공제금이 없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제외가 됩니다. 한 가지 사례 가지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100만 원의 보험료를 꾸준히 납입하는 보험입니다. 7년 동안 100만 원씩을 꾸준하게 납입을 했고요. 중간에 300만 원의 추가 납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3년의 거치 기간 후에 10년을 채우고 이제 10년 시점이 도래가 했는데요. 이때 그럼 비과세가 적용이 되나요?에 대해서는요. 일단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근데 월별 보험료가 150만 원까지만 적용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300만 원을 추가 납입을 하지 않았습니까?에 대해서는 그 월별 보험료 합계액은 1년의 보험료를 합쳐서 그 평균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300만 원의 추가 납입이 한 번 있었기는 하지만 월별 보험료 평균액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월별 보험료 합계액이 125만 원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비과세 한도인 150만 원을 넘지 않아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네. 네. 네, 다음 마지막 사례인데요. 이 사례는 100만 원씩 7년 동안 꾸준하게 납입하는 계약이고요. 그러고 나서 3년의 거치 기간이 지난 후에 10년을 채워서 이제 비과세 혜택이 요건이 충족이 되었는데 이 시점에 계약자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일단 5년 이상의 균등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더 보험료를 균등하게 납입해야 되는 의무는 없고요. 네, 대신에 필요한 10년의 계약 기간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 변경 시기부터 다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계약자 변경 시점부터 10년을 더 유지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전망대에서는 오늘 변액보험에 대한 이야기 구체적으로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방송해봤는데요.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